안녕하세요. 파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존하는 최고의 가치 투자가 워런 버핏의 유년 시절 흥미로운 스토리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6살 청년 워런 버핏이 세운 핀볼 머신 제국,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장면은 지난 2018년 평소 절친 사이로 잘 알려진 현존하는 최고의 가치 투자가 워런 버핏과 마이크로소프트 기업 공동 설립자 빌 게이츠가 함께 핀볼 머신 박물관을 방문하여 핀볼 머신 투어를 하면서 옛 추억을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총 3개의 챕터로 구성되었는데요. 제1장 핀볼 머신 제국 사업 아이디어 탄생 배경, 제2장 버핏과 댄리의 핀볼 머신 임대 사업 모델, 그리고 마지막 제3장은 핀볼 머신 사업의 경이로운 복리 효과로 구성되겠습니다. 제1장 워런 버핏의 핀볼 머신 제국 사업 아이디어 탄생 배경 스토리입니다. 워런 버핏의 유년 시절 절친이었던 도널드 댄리는 당시 25달러 약 3만 원에 중고 핀볼 머신을 구입하게 됩니다. 이후 친구 집에서 핀볼 게임을 즐기던 워런 버핏은 자주 고장나던 핀볼 기계를 수리하는 댄리의 놀라운 수리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중고 핀볼 게임기 임대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 하고 친구를 설득, 결국 지난 1946년 당시 16살의 워런 버핏은 그의 친구 댄리와 함께 핀볼 머신 임대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버핏과 댄리의 핀볼 머신 임대 사업 원칙은 다음과 같겠습니다. 첫째, 워런 버핏과 도널드 댄리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중고 핀볼 머신 한 대를 구입합니다. 둘째, 동네 이발소 사장님을 찾아가 이발소 한 켠에 중고 핀볼 머신을 설치할 것을 요청, 해당 기계를 통해 걷어들이는 총 수익금을 공평하게 반반씩 나눌 것을 동의합니다. 셋째, 기계가 고장날 경우 도널드 댄리가 직접 이발소를 방문, 신속한 수리 및 보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넷째, 사업 파트너로서의 형평성을 위해 수리 서비스를 담당하는 도널드 댄리를 대신 핀볼 머신 기계 구입 자금 대부분을 워런 버핏이 지불하는 한편 사업 런칭 이후 기업 장부를 워런 버핏이 작성 및 유지합니다. 다음은 제2장 워런 버핏과 그의 유년 시절 절친 댄리가 함께 설립한 중고 핀볼 머신 임대 사업 모델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워런 버핏과 그의 친구 도널드 댄리가 구입한 첫 번째 중고 핀볼 머신 가격은 25달러입니다. 그리고 버핏 자서전에 따르면 당시 이발소 한 켠에 버핏과 댄리의 핀볼 머신을 설치한 첫 주 총 수익금은 14달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후 사업 호조로 중고 핀볼 머신 한 대로 시작한 버핏과 댄리의 핀볼 머신 임대 사업은 이후 3대에서 7대로 또다시 7대에서 10대로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며 당시 중고 핀볼 머신의 평균 구입 가격은 약 50달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대로 시작했던 핀볼 머신 사업은 이후 사업 호조로 10대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이런 과정에서 그만큼 고장 발생 횟수도 증가하기 마련이겠죠. 일부 중고 핀볼 머신의 경우에는 잦은 고장으로 댄리의 방문 AS 서비스를 요구하게 되었으며 수리 인력 비용과 수리 부품 조달 과정에서 매주 소비된 평균 보수 및 유지 비용은 평균 2달러 수준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버핏과 댄리의 핀볼 머신 임대 사업 모델을 기반으로 기업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됩니다. 첫째, 사업 초기 비용 지출인데요. 비록 워런 버핏 자서전에 따르면 당시 버핏이 첫 중고 핀볼 머신 구입을 위해 25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겠으나 중고 핀볼 머신을 25달러에 매입한 이후 마모된 부품 교체, 새 페인트 칠 등 외부 도색 작업을 포함한 수리 및 업그레이드 비용을 포함할 경우 대략 한 대당 50달러 비용으로 가정하겠습니다. 둘째, 총 주간 매출은 14달러입니다. 셋째, 버핏과 댄리의 순수 주간 매출, 즉 전체 매출의 50%를 핀볼 머신이 설치된 이발소 사장과 공유하는 사업 모델상 순수 주간 매출은 총 주간 매출 14달러를 반으로 나눈 7달러로 산출됩니다. 넷째, 매주 지출되는 보수 및 유지 영업비용은 평균 2달러로 산출됩니다. 다섯째,
버핏과 댄리의 핀볼 머신 임대 사업 주간 영업을 통한 현금 흐름은 순수 주간 매출 7달러에서 주간 보수 및 유지 영업비용 2달러를 뺀 5달러로 산출됩니다. 다음 그래프는 버핏과 댄리의 핀볼 머신 임대 사업 주간 영업을 통한 현금 흐름을 도표화한 것으로 왜 워런 버핏은 당시 핀볼 머신 임대 사업을 자신의 일생 비즈니스를 통틀어 손에 꼽을 만큼 훌륭한 사업이라 극찬했는지 그 이유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래프에서와 같이 핀볼 머신 한 대를 임대한 이후 사업 10주 차에 누적 매출 50달러는 사업 초기 비용 지출 마이너스 50달러를 커버하면서 본전치기 성공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사업 11주차부터 벌어들이는 주간 매출은 고스란히 버핏과 댄리의 순이익으로 쌓여지게 되는 거죠. 사업 착수 2달 만에 순이익 전환이라니 워런 버핏이 내 일생 비즈니스를 통틀어 손에 꼽을 만한 훌륭한 사업이라 극찬할 만합니다. 버핏과 댄리의 핀볼 머신 임대 사업의 또 다른 성공 비결은 바로 낮은 유지비용 지출로도 사업이 잘 유지되었다는 점입니다. 앞서 살펴본 일례에서와 같이 매주 지출되는 보수 및 유지 영업비용 2달러는 같은 기간 내 버핏과 댄리의 핀볼 머신 임대 사업이 창출해낸 순수 주간 매출 7달러로 충분히 커버되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되는 메인테넌스 캐펙스는 곧 지속적으로 양호한 잉여 현금 흐름 및 수익성 지표 향상에 일조한 것으로 종합 분석됩니다. 만일 메인테넌스 캐펙스가 순수 매출을 능가했다면 전혀 다른 사업 지표, 즉 막대한 순서질과 마이너스 현금 흐름 지표를 시사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기업에 대한 투자 지표를 고려할 때 가장 우선시 체크할 점은 첫째, 해당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양호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둘째, 해당 사업 모델을 유지하는데 어느 정도의 캐펙스를 요구하게 될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예측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캐펙스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는 기존 무한도전 유튜브 컨텐츠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챕터죠. 제3장에서는 워런 버핏과 그의 유년 시절 절친 댄리가 함께 설립한 중고 핀볼 머신 임대 사업의 경이로운 복리 효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외부 투자 자금 유입에 의존하지 않고 순수 영업 현금 흐름만으로 첫 번째 구입한 핀볼 머신으로 두 번째 핀볼 머신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10주. 핀볼 임대 사업 11주 차에 두 번째 핀볼 머신을 구입한 워런 버핏과 그의 절친 도널드 댄리는 이제는 명실상부 핀볼 머신 2대를 보유한 사업주로 재등극하게 되며 11주 차부터 벌어들이는 주간 순수 매출은 첫 번째 핀볼 머신의 5달러와 두 번째 핀볼 머신으로부터의 5달러를 합한 10달러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두 번째 핀볼 머신 구입까지 소요된 기간은 10주, 세 번째 핀볼 머신 구입하는 데 소요된 기간은 5주, 네 번째 핀볼 머신을 구입하는 데 소요된 기간은 3.3주,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 핀볼 머신을 구입하는 데 소요된 기간은 2.5주에서 2주, 1.67주, 1.43주, 1.25주, 그리고 1.11주로 지속적으로 감소됩니다. 자, 무엇을 강조드리려는지 그 패턴을 이미 짐작하셨을 거라 판단되는데요. 결국 버핏에게 매주 5달러 순수 이익금을 챙겨주는 황금 거위 핀볼 머신들을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그 핀볼 머신 개수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단축된다는 점입니다. 다음 차트는 버핏과 댄리의 핀볼 머신 임대 사업 설립 약 7개월여 만에 달성한 쾌거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물론 한 대에서 시작한 핀볼 머신 임대 사업을 10대까지 늘리는데 워런 버핏과 그의 사업 동반자 도널드 댄리의 지갑에서 추가로 지출된 사업 자금은 0달러. 결국 첫 번째 핀볼 머신이 창출한 놀라운 수익성 한 주당 5달러의 순수 매출과 컴파운딩 효과라는 복리 효과가 달성해낸 비즈니스 쾌거입니다. 다수의 워런 버핏 관련 자서전에 따르면 워런 버핏이 자신의 핀볼 머신 사업을 성공적으로 매각하기 이전까지 약 8대의 핀볼 머신을 보유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만일 이러한 폭발적 사업 확장력을 현실화시켰다면 사업 1주년을 맞이하는 52주 차에
버핏과 댄리의 핀볼 머신 임대 사업은 약 102개 이상의 핀볼 머신을 보유한 그야말로 핀볼 머신 제국을 설립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마피아 갱들로부터의 비즈니스 착취와 협박이 두려웠던 버핏과 댄리는 이들로부터의 주목받지 않기 위해 도심지가 아닌 변두리 지역 내 이발소들을 집중 공략했으며 이후 다수의 이발소 사장님들로부터 더 많은 핀볼 머신 설치를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극소수만의 핀볼 머신 제공을 고집했다는 점에서 100개 이상의 핀볼 머신 제국 탄생은 현실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리는 흔히 컴파운딩의 힘을 단순히 주식 투자 또는 저축, 은행이자에만 국한시켜버리는 경향이 있겠으나 이를 비즈니스에 고스란히 대입한다면 결국 성공 비즈니스가 창출하는 순이익을 고스란히 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더 큰 수익을 창출한다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이로운 컴파운딩의 힘, 컴파운딩 효과, 복리 효과입니다. 컴파운딩 효과, 복리 효과의 힘을 잘 입증해주는 실제 사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소기 브랜드 다이슨 기업 설립자 다이슨. 현재 다이슨의 자산 가치는 무려 80억 달러이며 그의 손에서 오늘날 글로벌 거의 모든 가정 내 한 대 이상은 있을 법한 글로벌 브랜드 다이슨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나 다이슨의 사업 여정은 지난 199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가며 그는 첫 번째 다이슨 공식 진공 청소기를 출시하는데 15년 총 5,127번의 실패를 극복했다고 밝혔는데요. 오늘날 다이슨 브랜드 탄생 배경에는 이처럼 오랜 기간 지속된 실패, 그리고 그를 통해 더 나은 발명을 이끌어낸 다이슨 씨의 꾸준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이러한 다이슨 씨의 꾸준한 노력에서 컴파운딩 효과의 힘을 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컴파운딩 효과의 힘을 잘 입증해주는 두 번째 사례는 덴마크계 미국인 시인 제이콥의 문구입니다. 이 문구는 너무나 유명하기에 NBA 전설 코비 브라이언트 역시 자신의 라커룸에 이 문구를 붙였다고 전해지는데요. 문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겠습니다. 목표하는 일들이 뜻대로 진전되지 않은 채 마치 제자리 걸음만을 반복하는 듯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나는 석공을 찾아가곤 합니다. 얼핏 봐도 100번 이상 망치질을 했을 법한 그 바위. 바위에 금을 가게 하려는 석공의 의지를 무색할 만큼 멀쩡한 형상의 큰 바위. 그러나 101번째 돌을 내리치는 순간 큰 바위는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깨닫습니다. 저 큰 바위를 둘로 쪼갠 것은 석공의 101번째 망치질이 아닌 수십일 동안 꾸준히 내리친 지난 100번의 망치질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깨달음을. 101번째 망치질로 돌이 갈라질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101번째 망치질이 강력해서가 아닌 지난 기간 동안 축적된 총 100번의 망치질이 존재했기에 가능했으며 이러한 100번의 망치질 역시 컴파운딩 효과의 힘을 잘 입증합니다. 컴파운딩 복리 효과의 힘을 잘 입증해주는 세 번째 사례는 워런 버핏 자산 축적 과정입니다. 차트에서 입증되듯이 현재 워런 버핏이 보유한 총 자산의 약 99.5%는 그가 50세가 된 이후 창출했으며 이처럼 지난 50년 동안 축적해낸 그의 노력과 땀이 있었기에 그리고 이번 시간에 살펴본 16세 청년 워런 버핏이 이룩한 핀볼 머신 사업을 통해 축적된 자금을 또 다른 워런 버핏 사업들에 재투자하는 그런 땀과 노력이 오늘날 현존하는 최고의 가치 투자가이자 글로벌 최대 부호가 대열에 설 수 있었던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성공 비즈니스가 창출하는 순이익을 고스란히 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더 큰 수익을 창출한다는 경이로운 컴파운딩 복리 효과의 핵심 본질을 잘 이해시켜주는 좋은 사례가 바로 이번 컨텐츠에서 살펴봤던 버핏과 댄리의 핀볼 머신 임대 사업 케이스 스터디였습니다. 이러한 성공 비즈니스 요소들, 즉 높은 ROIC와 낮은 메인터넌스 캐펙스로 극대화된 컴파운딩 효과를 10대 시절 이미 완벽히 간파해낸 워런 버핏이기에 우리는 현재 그를 현존하는 최고의 가치 투자가라 칭송합니다. 이상 16살 청년 워런 버핏이 이룩해낸 핀볼 머신 제국, 그 흥미로운 스토리였습니다.